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이 시간을 보다 우아하게 허리케인 라디오를 고품격으로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비엔나체 최영옥 음악평론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문자창으로요. 비엔나체 나오신다. 뭐 기대합니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정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8월 첫날이고요. 그러네요. 7말 네. 8초.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초등학생들 방학하면서 7말 8초. 요때가 가장 그 여름 휴가 성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휴가 갔다 오셨어요? 못 갔습니다. 여기 와 있잖아요. 아무래도 스케줄이 좀 이러저러 해서요. 장기 네.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강연 다니시라고. 일광디도 바쁘시니까.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남 일할 때 일하고 남 예. 쉴 때도 일하고 하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제작진 쪽에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일구행디는 왜 대체 휴가를 안 가냐? 휴가요? 네. 휴가 갔다 왔어요, 저. 아, 그러십니까? 그럼요. 이렇게 네. 아마 좀 많이 가기를 바라셨던 모양이에요. 타 방송 보니까 뭐 이제 DJ들 메인 DJ가 가고 나면 예. 대타 DJ들이 와서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하니까 아주 가고 싶은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떤 네. 청취자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비엔나 스쿨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전에 네. 무더위 삼행시 조금 전에 2부에서 했는데 소통 시간에 하나 더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클래식 이 비엔나체와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무식한 190님과 더 무식한 나를 위해 위대한 비엔나 쌤이 오셨당. 아유, 무식하시긴요. 안 그렇죠? 아니, 네. 그러니까 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청취자분이 자신 얘기를 이렇게 쓰신 무식한 거예요. 일구 앵디와가 있었잖아요. 형님과. 고맙다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미가 위대하대네요. 자, 오늘 어떤 클래식이에요? 오늘은요, 클래식 음악으로 만나는 남양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양 특집. 네. 네. 최근에. 무서워. 벌써요? 네. 얘기만 시작했는데도. 남양 특집 그러니까. 네, 귀신 무서워. 귀신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이런 소리도 나요? 네? 아주 귀여운 귀신인데요. 치킨 귀신인가요? 그 최근에 이런 드라마 한 편이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그 아이유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네. 여진구라고 하는 배우. 네네. 이 청춘 스타들인데 이 두 사람이 출연하는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세요. 젊은이들 나오는데. 아니 굉장히 내용이 재밌기도 했고 왜 제가 제 눈길을 끌었냐 하면 예. 이 죽은 사람의 영혼들 뭐 악령들을 소재로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 주인공 아이유가 맡았던 역할이 호텔 사장 장만월이에요. 만월. 예.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이 드라마 전체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이 주제곡처럼 전편에 장만월. 보름달이네요. 보름달.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광이 흐르고 있어서 이제 제 눈길을 끌을 수밖에 아. 없었겠죠. 네네. 이제 젊은이들 나오는데 연세 이런 드라마를 보시는군요. 저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그래요? 저는 충분히 재밌게 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우신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네.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인가 보죠?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무섭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부분도 있고 네. 뭐 이런 뭐 유쾌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악령도 나오고 뭐 귀신도 나오고 하길래 그 드라마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여름에는 이런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여름엔 남양 특집해서 왜 예전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귀신 나오는 뭐 악마 나오는 그래서 그 옛날 준비를 KBS에서 해봤습니다. 그 네. 전설의 전설의 고향 고향. 그런 거 할 때. 예. 많이 버전이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귀신하면 하얀 소복 입고 그렇죠. 이가에 피를 흘리고 네. 뭐 내 다리 내놔 처녀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서양에서는 드라큘라 뭐 뱀파이어 그렇죠. 뭐 그랬더니 우리 강세희 작가가 홍콩 할매 홍콩 할매요? 강씨 오. 얘기를 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아시아권 귀신도 있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귀신
악마, 도깨비 뭐 이런 것들을 적당히 섞었던 클래식 음악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네. 클래식을 오늘 소개해 주실 것이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거군요. 네, 프랑스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라고 하는 곡입니다. 네, 뭐 생상스. 제목부터가 예, 으시시하지 죽음의 무도. 않습니까? 네, 김연아 선수 이거 배경음악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때 표정 연기도 아주 일품이었는데. 네, 배경 이제 선수 경기 음악이었었죠. 네. 배경 음악이 아니고 그래서 뭐 이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라고 하는 곡 자체가 우리에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는데 네. 김연아 선수 덕분에 사실은 대중적으로도 유명해진 곡이 됐었죠.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멋진 연기를 하는 선수인데 네. 이 죽음의 무도라는 생상스의 음악을 틀고 할 때 네. 정말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보시긴 하셨던 건가요? 봤죠. 근데 예. 왜 생뚱맞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 김연아 선수한테 좀 어울리지 않았다. 아마 그 강렬함 때문에 네. 김연아 선수가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은 스케이팅, 이 피겨 스케이팅 스타들이 이 곡을 가지고 많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마 2008년에서 2009년 시즌에 쇼트 프로그램을 했던 곡이죠. 예. 이 죽음의 무도라고 하는 소재는요. 서양 중세 시대부터 있어 왔었던 아주 뿌리 깊은 예술적 주제였습니다. 죽음. 네. 죽음의 무도. 중세 시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학이나 음악, 미술에 뭐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급속도로 퍼졌던 시기가 14세기입니다. 네. 아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당시 그 유럽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 페스트.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이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험난한 참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아마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게 됐던 것 같고 그것이 이런 죽음의 무도 같은 소재가 유행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뭐 암흑기 아닙니까? 유럽 그렇죠. 중세 시대. 네. 더군 흑사병 뭐 이런 것들은 더 말할 수가 없었죠. 이때 뭐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500만인가 3천만 명이 죽었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제 의식 속에 죽음이었을 죽음. 것이다. 네, 죽음으로 그렇죠. 관통했을 거고. 그리고 그 죽음을 움직이는 뭐 악마들 뭐 이런 것들을 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앙리 카잘리스라고 하는 시인이 이제 시를 썼고 예. 이것을 19세기에 프랑스의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가 이제 음악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예. 일단 좀 들어볼까요? 아마 예. 김연아 선수 경기곡으로도 여러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편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아섭 피들러가 지휘하고 보스너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연주곡으로 들어보죠. 비장합니다. 죽음의 네. 무도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 CD가 김연아 씨. 네, 이 그때 CD 인 그 것 같아요. 경기했었던 의상이 까만. 네, 맞습니다. 예, 죽음의 무도니까 옷하고. 아무래도 블랙 의상으로 했었던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그랬죠. 장면이죠. 아주 눈빛 연기도 네, 상당히 맞습니다. 좋았었죠. 네. 강렬했었어요. 네. 죽음의 무도. 예.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럼 시의 내용은? 이거 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탁탁탁 하고 이제 죽음이 발뒤꿈치로 묘석을 두드려 박자를 잡으면 무서워. 낡아 빠진 바이올린으로 무도곡을 켠 깡마른 해골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춘다. 야. 뼈와 뼈가 부딪히고 그러다가 닭울음 소리가 새벽을 알리면 해골들이 춤을 일제히 멈추고 허둥거리며 도망쳐 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거? 그거보다 조금 청명하게 들렸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얘는 오늘 좀 힘들어 보여요. 꽃기어 이렇게. 그렇겠죠. 새벽을 알리는. 깡마른 해골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춘다 그러니까 저 마이클 잭슨의 비디오 뮤직비디오도 떠오르네요. 그러네요. 네. 이건 뭐 음산한 정도가 아니라 뭐
놀이동산 뭐 유령의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놀이동산 유령의 집도 가보시고 하시나요? 이거 어렸을 때 거기 안 가봐요. 다 가보죠.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아니 겁 많으셔서 안 들어가셨을 것 제가 같아요. 무슨 겁이 많아요?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로테스크한 곡이기도 하고요. 예. 현악기의 선율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곡이죠. 기괴하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고 뭐 또 악마들의 짓궂은 장난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곡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푸르른 날님께서 음악에 철학이 담겨 있군요.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여름밤의 클래식 남양 특집. 네. 자, 첫 번째는 생상스의 죽은 멤버도 들어봤고 두 번째는 어떤 곡이에요? 네, 두 번째는요.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있습니다. 예. 이 작곡가 바이올린에 파가니니가 있다면 피아노에는 리스트가 있다. 리스트. 왜냐하면 둘 다 굉장히 어려운 곡들을 만들었던 자기 자신이 대단히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피아노 하면 쇼팽인데 쇼팽 이제 작곡하고 했는데 이 리스트는 기교가 뛰어났었다. 그래서 파가니니와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작곡가고요. 예. 또 파가니니의 그래서 음악을 피아노로 많이 옮겼던 사람도 리스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리스트가 만들었던 메피스토 왈츠라고 하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 메피스토는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해서요. 서양 문화에서 많이 나오는 악마죠. 그렇죠. 특히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이기도 하고요. 뭐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팔도록 유혹했던 악마가 메피스토텔레스인데 이 메피스토 왈츠는 이런 파우스트 속의 악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리스트가 1849년에서 1860년까지 걸쳐서 쓴 피아노 작품입니다. 그래요? 모두 4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곡인 마을 술집에서의 춤이 가장 잘 알려져 있어서요. 오늘은 이제 그 곡을 들으려고 합니다. 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존재다. 파우스트. 그렇죠. 파우스트는 그렇고 그 악마가 이런 드라마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드라마 많이 보시는군요. 그거는 연령에 좀 맞으시는 분이죠. 딱 맞더라고요. 저도 음악인이니까 딱 와닿더라고요. 아이유는 못 보시고 11년에 걸쳐서 만든 작품이라면서요? 네, 리스트. 그렇습니다.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거창해서 이 메피스토펠레스 하면 악마를 상징하는 존재니까 그를 표현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첫 곡인 마을 술집에서의 춤은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바이올린을 켜면서 유혹과 광란의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데 나에게 홀리지 않겠어? 라는 그런 식의 이제 음악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기교가 하고. 대단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피아노 곡 중에 난곡 중에 난곡으로 꼽힙니다. 1921 피아노 요즘 열심히 하시죠? 뭐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 악보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실 겁니다. 저는 악보가 안 보여요. 그냥 외워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정보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코드만 외워서. 아니 코드는 아니고요. 네. 일단 뭐 러브 온 마이 라이프 일단 외우는 거에 전념하고 외우는 있어요. 거로. 네. 뭐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곡은 연주자로 하여금 체력도 대단해야 되고요. 집중력도 대단해야 되고 일단 손가락이 이 어마어마한 기교를 다 받쳐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곡입니다. 몇 분은 표 나와요 거기에? 한 32분은 표 나옵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연주하려면요 집중력이 대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 레슨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피아노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잘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신을 많이 집중해야 되니까. 성악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동안 수술을 하면 마취를 안 하려고 하는 연주자들도 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그런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안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럴 정도로 사실 어려운 일이죠. 연주하는 일이. 그래서 어쨌든 이 곡 들으면 정신이 확 나는 그런 곡입니다. 좀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피아니스트 러시아의 괴물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연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괴물 피아니스트답네요. 아 네. 그렇군요. 상상이 안 가요. 지금 김경래 PD는 뭐 별로 기기 없다고 지금 프롬프트에 네, 써놨는데 굉장히 감 떨어져 연주를 모르니까 선곡만 잘하지 피아노 연주라는 거 그러니까 못하니까. 피아노를 치는 분과 아닌 분의 차이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아, 감이 역시 떨어지는 대단하십니다. 거예요. 네. 얼마나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쳐야 될. 저는 이런 곡에 도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도전하시겠다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군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두고 피아니스트들이 얘기를 하기를 자비란 없는 이건 정말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곡이다. 메피스토 왈츠라는 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마의 왈츠니까 네, 그 자체가 그래서 아까 앞부분은 이제 몇 개 코드만 나가니까 그렇지 이제 이게 발전부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선율들을 몇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2분음표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뭐 64분음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32분음표가 제일 짧은 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빨리 치느냐, 포르테냐 아니냐. 그 차이구나. 네네 그렇죠. 네. 네. 왜 오늘 이렇게 32분음표에 아니 이제 뭐 악마의 연주 이런 거 듣다 보니까 네. 갑자기 또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네. 자, 두 번째 곡까지 남양 특집 들어봤고 네. 세 번째 남양 특집곡 뭐예요? 네,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이제 한 명 나오는 악마나 도깨비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 모았습니다. 때로 나오나 보죠? 때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온갖 마녀와 도깨비, 귀신들이 때로 모여서 그로테스크한 잔치를 벌이는 음악입니다. 그럴 때는 얘가 울어줘야 돼. 와 무섭겠다. 예. 돼지가요? 예. 잔치 기분이 망쳐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마치 세찬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듯 무시무시한 분위기로 시작되는 러시아 작곡가. 이 러시아 작곡가나 연주자 이름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시잖아요. 예. 발음이 어려워서. 네. 무소르그스키. 스키구나 스키. 스키입니다. 예. 이름 자체도 그로테스크하네요. 무소르그스키. 그러네요. 예. 무소르그스키. 예. 네, 욕같이 들리기도 하고 좀 이상하긴 합니다. 민둥산의 하룻밤이라고. 민둥산의 하룻밤이요? 네, 네. 아 산에 나무가 없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 빠꾸 윤성호 씨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민둥산의 네. 하룻밤. 빠꾸 씨에게 제가 사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아니라는 거. 예. 괜찮아요. 그래서, 네, 이 무소르그스키 민둥산의 하룻밤은 빠꾸 씨의 산이 아니고요. 예. 러시아 남부의 키예프에 있는 트라고라프라 산을 말합니다. 네. 네, 이 산에서 이제 매년 6월 24일마다 열리는 성 요한제의 전설의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곡입니다. 네, 전설에 의하면은 이 성 요한제의 전날 밤에는 온갖 마녀와 귀신, 도깨비들이 민둥산에 모여서요 악마를 기쁘게 하는 잔치를 벌인다고 전해지고 있죠. 전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현지 지역 전설에 따르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서 상반기에 성 요한의 축일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이 있는 셈이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악마들이 잔치를 벌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끝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무소르그스키가 대단히 이 기괴한 잔치를 생생하고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근데 무섭기도 하지만 제목도 재밌잖아요. 민둥산의 하룻밤. 그렇죠. 그 뭐 지금 우리 19행디가 바로 빠꾸 씨를 떠올리듯이 예. 그런 제목과 대담한 표현력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의 어린이 음악회에서도 단골 레퍼토리로 연주되고요. 우리 예전에 판타지아라고 하는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소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그려졌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민둥산의 하룻밤. 네, 그렇습니다. 공동묘지의 하룻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셈인 그런 게 거죠.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공동묘지의 하룻밤은 베버의 음악에도 이제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에도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요. 네네. 한밤중에 공동묘지 근처만 지나가도 네. 걸음만 날살자라고 막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겁이 많으신 거 맞네요. 어렸을 땐 겁이 좀 많았죠. 저희 190527이라는 분이 47살 남성이신데요. 네. 어릴 적 60년대 전설의 고향 중에 네 다리 내나가 제일 무서우셨대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곡을 무소르그스키가 만들었고 이후에 이 러시아 5인조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림스키 콜사코프. 왜 왕벌의 비행이라고 하는 작품 혹시 네. 아시나요? 톰과 제리에도 많이 네, 나왔던 네, 네. 그 곡을 만들었던 작곡가인데 이 작곡가가 이제 편곡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무소르그스키 버전으로도 연주되고
림스키 콜사코프의 버전으로 또 연주가 돼요. 예. 이 무소르그스키는 좀 거칠고 강렬하고요. 림스키 콜사코프는 뭐라고 할까 깔끔하고 화려한 분위기의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쪽에서요. 공포의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화려함의 비중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각각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오늘 클래식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 다 됐어요. 네. 비엔나 책께서 곡 소개를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 미국의 지휘자였죠.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비엔나 책 최영옥 평론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